우리가 베란다를 그냥 물건 잠깐 두는 곳이라고 착각하는 순간부터 집안의 돈길과 건강길이 동시에 막히기 시작한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는 집 안으로 들어오는 양기가 지나가는 통로이자 햇살과 바람이 실제로 드나드는 거의 유일한 창구인데도 사람들은 그 자리를 쓰레기장처럼 쓰면서도 이상하게 왜 돈이 안 모이지? 왜 일이 자꾸 꼬이지? 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서 베란다를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통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 집이 달라지는 걸 바로 체감하실 것입니다. 베란다는 집에 돈이 들어오는 입구인데 거기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는 건 대문 앞에 쓰레기 봉투를 쌓아두고도 복이 들어오길 바라는 것과 똑같고, 그게 반복되면 결국은 돈도 기회도 들어오다가 바로 돌아나가 버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요즘 발코니를 확장해버려서 우리 집은 베란다가 없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오늘은 베란다가 있든 없든 적용할 수 있게 거실 확장과 상관없이 남아있는 안방 발코니나 세탁실 쪽 창가, 혹은 주택의 마당과 창가 공간까지 포함해서 집과 외부가 맞닿는 창고를 베란다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 예전 사람들은 양택에는 담장이 있어야 하고 담장이 튼튼해야 좋은 기운이 머문다고 했는데, 아파트에 사는 우리는 담장이 없으니 대신 방충망, 창틀, 창문 틀이 곧 담장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베란다 풍수는 거창한 소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막힌 것을 열고 새는 것을 막고 죽은 공간을 살리는 아주 현실적인 정리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베란다에 두기 전에 무조건 먼저 고쳐야 하는 것부터 갑니다.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뭘 갖다 놔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첫째는 방충망의 구멍인데, 작은 구멍 하나를 그냥 두면 벌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깥과 집안을 나누면 경계가 무너져서 기운이 새는 느낌이 만들어지고 실제로도 먼지와 습기와 불쾌감이 계속 유입됩니다. 이건 돈 들일 필요도 없고 다이소 같은 곳에서 방충망 보수 테이프를 사서 구멍난 부분만 딱 붙이면 끝인데, 이렇게 간단한 보완이 베란다 전체를 관리되는 공간으로 바꾸는 첫 단추가 됩니다. 둘째는 창틀에 끼는 먼지인데, 창틀은 하루만 방치해도 먼지가 쌓이고 그 먼지는 바람이 들어올 때 같이 휩쓸려 들어오며 결과적으로 집 안으로 들어오는 기운의 통로에 더러운 필터를 끼워 놓는 셈이 됩니다. 현관을 아무리 닦아도 신발 밑창이 더러우면 발자국이 다시 찍히듯이 베란다 창틀을 방치하면 집안 기운을 아무리 좋게 만들려고 해도 계속 탁해지는 이유가 생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제부터가 본론입니다. 베란다에 두면 좋은 것과 두면 안 되는 것을 섞어서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집 베란다에 해당되는 장면이 떠오르면 바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우선 베란다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창가에 여유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창가에 서서 밖을 편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의 여유가 유지되는 집은 이상하게도 돈 문제로 몰리는 경우가 적고 마음이 급해져서 실수하는 일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창가에 작은 티테이블 하나를 두는 집들이 있는데, 이건 허세가 아니라 베란다를 죽은 공간으로 두지 않고 살아있는 공간으로 쓰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 티테이블을 두기 전에 전제가 하나 있는데, 창가가 깨끗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며 물건이 쌓인 상태에서 테이블을 얹는 순간 그 테이블은 휴식의 상징이 아니라 잡동사니 받침대가 되어버립니다. 그 다음으로 베란다에 두면 좋은 것은 식물인데, 집 안에서 조금 큰 식물을 놓기에 가장 적합한 위치가 바로 베란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식물은 생기를 상징하고 베란다는 햇살과 바람이 드나드는 통로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생기가 강해지고 그 생기가 집안 전체로 퍼지면서 활력과 정서 안정에 도움이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다만 여기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는 것이 예쁘니까 덩쿨 식물을 치렁치렁 늘어뜨리고 벽을 타게 한다는 건데, 풍수적으로는 일이 꼬이는 상징으로 해석되기 쉬워서 덩쿨이든 벽걸이든 아래로 늘어지는 형태는 가능한 정돈된 형태로 관리하거나 과감히 피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식물 자체가 나쁘다기보다 어떤 모양새로 어떤 자리에 두느냐가 핵심이라는 뜻이고, 베란다에서는 특히 시야를 막지 않고 빛과 바람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베란다에 있으면 좋은데 방식이 중요한 것이 바로 반려동물의 자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의 집을 베란다에 상시로 두는 건 절대 권하지 않지만, 동시에 햇살을 보고 바람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은 동물의 생기를 살리기 때문에 베란다 가까이에 잠깐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관리된 형태로 마련해주는 건 도움이 됩니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햇살을 받고 잘 자라는 공간은
그 자체로 명당의 조건을 어느 정도 갖추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으니 베란다를 어둡고 눅눅한 창고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베란다에서 절대로 두면 안 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부터는 정말 많은 집이 해당되고 해당되는 집일수록 금전적인 압박을 자주 겪는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집중해서 들으셔야 합니다. 첫째,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한 물건, 즉 언젠가 쓰겠지 라고 미뤄둔 잡동사니를 베란다에 쌓아두는 습관은 그 집의 기운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행동입니다. 둘째, 허리 높이 이상의 큰 가구나 큰 장식장을 베란다에 두어 창을 막는 행동은 들어오는 양기를 막고 바람의 흐름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집안에 답답함과 짜증, 갈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베란다에 책장을 두는 것은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 책은 양기가 강한 물건이고 베란다는 양기가 들어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 둘을 과하게 겹치면 양기가 과잉되어 오히려 집안이 들뜨고 불안정해지는 사례가 생깁니다. 한두 칸을 잠깐 올려두는 정도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지만 수십 권, 수백 켠이 꽂힌 책장을 베란다 창가에 붙여놓는 순간부터는 그 집의 흐름이 묘하게 과열되는 느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경고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넷째, 인공조명을 베란다에 과하게 설치하는 것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밤에 외부에서 보았을 때 베란다 쪽이 유난히 밝고 색조명이 강하면 자연광의 흐름과 충돌이 생기기 쉽고 무엇보다 집안이 후히 노출되는 구조 자체가 안정감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베란다 조명은 간접 조명 수준으로 낮추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베란다에 두면 좋은 것 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하게 과하는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란다가 죽은 공간으로 굳어있는 집은 그 공간을 살리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 장치가 뭐냐면 바로 저금통입니다. 사람들은 저금통을 재테크라고 생각하지만 베란다에 저금통을 두라는 의미는 돈을 모으라는 구호가 아니라 그 공간을 자주 드나들게 만들고 손이 가게 만들고 닿게 만들고 살아있게 만들라는 생활 설계입니다. 저금통을 깨끗한 위치에 놓고 동전을 수시로 넣고 가끔 꺼내 닫고 그 주변을 정리하다 보면 베란다 전체를 관리하게 되고 그렇게 죽어있던 공간이 살아나면서 집의 흐름도 같이 정돈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리고 장독대도도 됩니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결론부터 말하면 장독대는 두셔도 됩니다. 장이라는 것은 예로부터 담그는 날까지 따져가며 정성을 들이던 생활의 핵심이었고 발코니나 마당 쪽에 장독대를 두는 것은 자연스러운 문화였던 만큼 관리만 잘 된다면 오히려 좋은 쪽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단 장독대 역시 방치해서 겉에 먼지가 쌓이고 주변이 어지러워지면 그것은 정성이 아니라 방치가 되어버리니 결국 핵심은 베란다를 어떤 물건으로 채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베란다는 현관과 함께 기운이 들어오는 대표 통로인데 현대 아파트에서는 현관보다 햇살과 바람이 실제로 드나드는 베란다가 훨씬 결정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방충망 구멍을 테이프로 막고 창틀 먼지를 꾸준히 닦아서 경계를 단단히 만들고 창가에 여유 공간을 남겨서 기운이 드나들 자리를 열어두고 큰 가구와 잡동사니로 창을 막지 말고 책장을 베란다에 밀어넣는 실수를 피하고 조명은 과하지 않게 낮추고 식물은 늘어뜨리는 덩쿨보다 정돈된 형태로 배치하고 마지막으로 저금통 같은 작은 장치로 베란다를 살아있는 공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걸 오늘 하루에 다 하라는 말이 아니라 오늘은 방충망 하나만 보고 내일은 창틀 먼지 한번 닦고 주말에는 베란다 창가를 기워서 밖을 볼 수 있는 자리 하나를 만드는 식으로 작은 행동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작은 행동이 쌓이면 여러분이 느끼는 집의 답답함이 줄어들고 쓸데없는 지출이 줄어들고 가족 간 말다툼이 줄어들고 이상하게도 일이 더 매끄럽게 풀리는 느낌이 따라오는데 저는 그걸 풍수라고 부르든 생활정리라고 부르든 상관없으니 결과로 확인해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끝나고 딱 하나만 하십시오. 베란다 창가에 있는 물건 중에서 버려야 하는데 미뤄둔 것을 하나만 꺼내서 정리하고 그 자리에 햇살이 들어오게 만들어 보시면 그 순간부터 집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걸 스스로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